청주 3순환로가 개통되면서 시 전역이 25분 생활권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들목에선 병목 현상으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방송 연설 홍보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유권자들이 공약과 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북 장애인 도민체전이 진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6개 종목에 2,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했습니다. 충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올해 4개 지역을 돌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청주 외곽을 한 바퀴 도는 3순환로가 개통되면서 사통팔달의 청주 교통체계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나들목의 경우 병목 현상이 빚어지면서 특히 출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용정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출근길 차량들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된 차량 대부분은 최근 개통된 3순환로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 경찰들이 수신호로 차량을 소통시키고 기존 40초던 진입신호를 110초까지 늘려 운영 중이지만 진입로가 편도 1차로다 보니 정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신호로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탑장이 먼저 대구선 개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퇴근길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3순환로에서 내려오는 진출입로에 있어 우회전 차선의 거리도 짧아 차량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불만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 뚫린 다음부터는 계속 이쪽 쓰는데 여기 신호 때문에 계속 막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3순환로 설계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산한 3순환로 차량 통행량은 하루 평균 3만 4천여 대. 그런데 7년이란 건설 기간 동안 교통량이 늘어났고 병목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상 절차, 좀 수용 절차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를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청주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3순환로 용정동 진출입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제외하고 특히 입체교차로가 아닌 3순환로의 다른 진출입로의 경우 출퇴근 정체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한때 미디어는 총선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선거 공보물 비용 등이 오르고 선거 비용 제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 충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중 방송 연설을 통해 정책을 홍보한 후보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선거 비용 제한액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충북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동남 사군이 3억 5,5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 서원과 청원은 2억 미만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가 자신의 됨됨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 홍보에 투입하는 비용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 비용 제한액입니다. 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4년 전 선거와 비교해 평균 20% 제한액이 인상됐지만 선거 운동원들의 하루 인건비는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캠프마다 인건비로만 전체 선거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했고 여기에다 2천만 원이 넘는 선거 유세 차량과 선거 공보물 비용을 합쳐 전체 금액의 60-70%를 지출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늘 많죠. 예를 들어 문자를 더 보내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못 보내는 거. 한 번 보낼 때 문자 해서 저희가 아껴 보내던 200이 되거든요. 게다가 유세 현수막이나 로고송 등을 마련할 때 들어가는 비용 또한 크게 오르면서 실제 정책 홍보에 사용할 돈이 크게 없다는 것이 각 캠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상파 방송 연설을 통해 정책 홍보를 한 경우가 9건 그친 이유입니다. 제한된 선거 비용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후보들 입장에서는 방송을 통한 정책 홍보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선거에 예를 들어서 방송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해서 좀 영상으로 좀 뿌려주는 거라든지
선거 비용 제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을 통한 정책 홍보의 경우 선거 비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방송 연설의 기회균 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오늘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기관이 미호강 제방,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결과라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기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오송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8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전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6개 종목에 2,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함께 열리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실내 경기장에서 하얀색 표적구를 세워놓고 가깝게 공을 굴리는 선수를 가리는 보치아. 가장 근접한 공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얻는 이 종목은 컬링과 룰이 거의 비슷한데 장애인 체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스포츠입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또 저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아. 일반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장애인 선수들의 육상. 선수가 가이드러너와 함께 트랙 위를 뛰는데 비록 뛰는 속도가 느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창던지기와 포환, 원반에서도 있는 힘껏 던져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 기록 경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장애인이지만 운동을 하면서 재활 운동도 되고 운동을 하면서 약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약간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18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충북의 마음, 따뜻한 진천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개막했습니다. 16개 종목에 2,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경기를 나눠서 진행하고 올해부터는 종합순위가 아닌 종목별 시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끝까지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도민체전은 하루 동안 도민체전 개최지와 다른 지역에서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이틀간 같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입니다. 차별과 편견 없는 화합의 장인 충북 장애인 도민체전은 내일까지 진천군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제천시를 시작으로 올해 4개 지역을 돌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 보건소에서 특별한 구강관리 수업이 열렸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뇌병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지역민과 보호자들입니다. 치위생사의 설명에 따라 차근차근 칫솔질을 따라하며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습니다. 치약 쓰는 거고 닦는 거고 참 모르던 걸 많이 알았네요. 진작 알았으면 일을 좀 더 튼튼하게 어떡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운동법도 배워봅니다. 지체장애의 경우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운동이 부족하거나 균형 능력이 떨어져서 낙상이나 넘어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과하지 않게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제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장애인 재활건강교실을 마련했습니다. 4월 한 달간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약물 복용법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매번 할 적마다 그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상당히 90% 이상으로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참정률도 너무 높아서 너무 감사했고. 충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제천시를 시작으로 올해 4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이후에 충북 전역에 있는 보건소들의 형평과 환경에 맞는 사업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SK하이닉스가 M15X에 건축비 5조 3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청주시가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2년 하이닉스가 신규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종합지원 TF팀을 구성해 공장 신증설 투자에 대한 인허가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 낭비 논란을 부른 대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 동상이 결국 한밤중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7년 전 동상이 들어설 때부터 역사 왜곡과 친일 미화 비판이 제기됐는데 철거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성공원 입구에 7년을 자리했던 순종황제 동상이 철거되기 시작합니다. 무게 500kg의 동상을 크레인에 고정한 뒤 천으로 감싸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발목 부분이 흉측하게 잘려나가 논란이 커졌고 지금은 천을 덮어 가린 상태입니다. 큰할아버지의 다리를 자르고 크레인으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올려놓은 모습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했어야 됐나. 순종황제 후손 측은 동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직접 옮기겠다고 사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동상은 철거업체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지속적 논의를 한 후에 친족 계층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대구 순행을 기념한다며 대구 중구가 혈세 70억 원을 들여 만든 순종 동상과 어갓길. 하지만 역사 왜곡과 친일 미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토 1호 부미가 항일 민심을 누르기 위해 순종을 앞세워 대구를 찾은 수치스런 역사를 관광화하는 게 적절치 않고 순종의 복장도 왜곡됐다는 내용입니다. 침략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 행위가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 데리고 남행순한 거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미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 미화가 아니라 이토 1호 부미 미화고 식민지 지배 미화라고 해서 저희는 계속 반대했던 거죠. 여기에다 교통불편 민원까지 빗발치면서 결국 세금 4억 원을 더 들여 철거한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철거를 환영했지만 학계 일각에서는 친일 미화와 역사 왜곡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정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토 1호 부미 자진 사임을 가져온 순행이었다. 나라 내준 황제들이라고 그렇게 편견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한쪽 얘기만 듣고 졸속적으로 했는지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순종황제 동상. 하지만 만들 때나 철거할 때나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한 졸속 행정으로 남았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코스닥 상장 기업인 WCP와 1,3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차 전지용 분리막 생산 기업인 WCP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음성 성본 외국인 투자 지역에 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을 지을 예정으로 충청북도는 5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속여 4년 넘게 청주에서 고춧가루를 판매해온 50대 판매업자 A씨를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저렴한 가격과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중국산 건고추를 국내산에 섞어 64톤을 판매하고 3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청주시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재활용품 전용 봉투 34만 매를 제작해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룸과 다가구 주택 거주 주민들은 오는 29일부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전용 봉투 36매를 분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이 5월 한 달간 음성 행복페이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인센티브는 현행 10%로 유지하며 사용 금액별로 최대 20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또 착한 가격업소에서 음성 행복페이로 2만 원 이상 결제한 100명을 추첨해 2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직무상 성실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관이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유수남 전 감사관이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위에서 물러난 유 전 감사관은 소청 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3단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청주시가 53명의 시민 파트너단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청주시는 남성 단원 5명을 신규로 위촉해 양성평등 정책과 참여의 폭을 확대했으며 지난 15일부터 동부창고 다목절홀에서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 감수성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파트너단은 청주시의 여성 친화 도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방침입니다. 청주 당산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지난 2022년 주민건의로 시작된 당산공원 친수공간은 자연석을 활용한 최대 높이 8m의 복합 인공폭포를 조성했고 주위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또 안개 분수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소소한 꿀잼 도시 청주를 즐길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충북지방병무청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충북지부에 쌀을 기부했습니다. 오늘 기부한 쌀은 지난 8일 부임한 우경관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축하 화분 대신에 받은 쌀로 모두 300kg입니다. 유공자회에 기부된 쌀은 6.25 참전 용사이면서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와 상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은 용암 1동을 생명 존중 안심마을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 등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읍면동의 80%를 안심마을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